일본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벨상, 올림픽, 국제연합유엔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척 관심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병적이라고 할 만큼 그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 공통점은 외국과 어울려야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노벨상과 올림픽, 국제연합유엔에서의 성과는 곧 국력이나 위신과 직결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올림픽이나 노벨상 그리고 유엔에서 성과를 거두면 자신감과 우월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자괴감과 열등감이 생긴다고 일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들의 생각대로 올림픽과 노벨상 그리고 국제연합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마다 아시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업신여기고 짓누르는 데 이용했습니다. 특히 침략주의 길에 나선 일본은 올림픽을 자기들의 자만심과 우월감을 높이는 데 크게 이용했습니다. 일본은 1912년 스톡홀름 하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이 대목을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시아 최고와 최초, 최강을 따지는 일본인들인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첫 참가의 영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국가로 근대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나라는 1900년 파리 대회의 모습을 드러낸 이란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후 올림픽 무대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성적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성적이 되었습니다. 1920년 일본이 두 번째로 출전한 안트워프 올림픽에서 구마가이 이치하가 남자 테니스 단식과 복식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올림픽 메달 획득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인 1928년 오다 미키오가 암스테르담 대회 육상 세단뛰기에서 아시아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성적을 기반으로 일본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을 자기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은 우수하고 다른 아시아 민족들은 열등하다는 병든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침략 근성의 엉겨부터 군국주의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최고의 자리를 굳게 지키던 일본이었지만 올림픽 성적에서 중국에 밀리고 한국에도 밀리자 일본은 예민해졌습니다. 1984년 잠자던 중국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나타나서는 단숨에 일본을 7위로 끌어내리고 4위에 올라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일본은 휘청거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올림픽에서 그 전까지 금메달 개수에서 일본은 68개, 한국은 고작 7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에서 한국이 12개, 일본은 4개를 따냈습니다.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바뀌었고 아시아 2위 자리도 한국이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 덴마크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위신을 위해 집착하던 올림픽이 일본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일본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일본이 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집착을 하는 것이 유엔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엔에서 일본은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일본은 1945년 창설한 유엔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에서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의 허락을 받고 유엔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명예회복을 위해 유엔에서 어떤 나라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유엔의 살림살이 근거인 유엔 분담금도 미국에 이어 항상 두 번째 자리를 지켜오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 지켜온 분담금 2위 자리를 2019년에 중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일본이 경제 규모에서도 유엔 분담금 2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았는데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나서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노리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창설 때부터 정해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자리를 늘리면 일본은 그때 그 자리에 앉으려고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것도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국력이 쇠하면서 올림픽에서의 성적도 그렇고 유엔에서의 영향력도 그렇고 입맛이 나지 않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유엔에서 크게 기운이 빠진 것은 훨씬 전에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1991년에 북한과 함께 유엔의 늦깎이로 진출한 한국은 2003년에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유엔의 첫 선출직 전문기구 수장이 된 이종욱 박사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까지 거론될 만큼 일본인들의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욱 박사가 2006년에 아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결국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2011년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자 일본은 허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엔에서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일본의 위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유엔의 각 부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을 일본의 영향력과 위신과 체면을 지키는 마당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이 여유있게 자신들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노벨상입니다.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잿더미가 된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유카와 히데키는 일본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풀죽어 있던 일본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본이 들썩했습니다. 1901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9년에 이르기까지의 노벨상 역사에서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아닌 나라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2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수상할 시점에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연과학 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 과학기술의 선진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물리학상과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뒤 미국 국적을 취득한 2사람이 경제학상까지 수상해 사실상 노벨상 전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일본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아시아의 얼굴로 활동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과 노벨상, 유엔을 근거로 일본은 그들의 우월성을 앞세울 수 있었기에 거기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나 노벨상이나 유엔의 기본적인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의도를 갖고 접근한 일본은 그들의 성과가 나오지 않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망이 크면 클수록 더욱 집요하게 달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올림픽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노벨상에서 수상자가 이어져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국가를 건전하게 이끌고 나갈 별다른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